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금요일 1월 31일 1일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효안입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 민주파출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허위조작 감시단, 허위조작 정보 감시단장 양문석 의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정보 조작 감시단 경기도 안산시갑 양문석입니다. 민주파출소 주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누적 방문자는 총 27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총 7만 4천 건에 달하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설 연휴에도 민주파출소를 방문해 허위정보 조작을 제보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며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 조작 정보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 8,724건의 허위 조작 정보가 제보되었으며 매체별로는 유튜브가 20.94%, 네이버가 20.43%, 인스타, 페북 등을 포함한 SNS가 17.95%, 커뮤니티가 1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분석 결과는 지역화폐 관련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 중, 박선현 의원 등 민주당은 간첩 공산당 등 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35.95%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선거연수원 99명 체포 기사 유포, 투표용지 조작, 한국선관위는 국제범죄조직 등 부정선거 관련 22.39%였습니다. 문형배,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간첩, 정형식, 문형배, 이정미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3천억의 돈을 받았다 등 헌법재판관 관련 제보가 9.42%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부정선거, 헌법재판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코나아이 계좌에 예산이 입금되며 이자 수익을 얻는다. 두 번째, 코나아이가 천문학적인 낙전, 즉 미사용 금액 수익을 챙긴다. 세 번째, 코나아이가 중국 지사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이재명 대표와 코나아이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며 코나아이는 단순히 기술 서비스와 플랫폼을 제공할 뿐 예산 운용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낙전, 즉 미사용 금액 수익은 현재까지 0원이며 모든 미사용 예산은 지자체로 반환됩니다. 코나아이의 중국 지사는 IC카드 수출 및 기술 지원을 위한 법인으로 지역화폐와 무관합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유착 의혹은 대선 이후 수사기관의 전방위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2차례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허위조작 정보감시단은 지역화폐 관련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라는 허위조작 정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짜뉴스는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가 처음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선관위는 해당 언론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였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미군 측은 해당 기사를 완전히 거짓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며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미군 측은 가짜뉴스를 규탄했습니다. 이처럼 허위 조작 정보는 단순한 가짜뉴스를 넘어 국가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또 그 심각한 폐해를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파출소를 통해 제보된 허위 정보를 토대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유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살포는 국민과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해온 범죄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 조작 정보 감시단. 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에 엄청난 세계적인 충격파가 있었습니다. 딥시크인데요. 조국혁신당의 딥시크발 전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 충격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과기정통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혜민 의원 오셨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백선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중국발 딥시크 충격파를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현 주소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상황입니다. 특정 기업의 주식에 대한 이야기랄지 미국 전체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연휴 동안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참 조용합니다. 정부의 대응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을 보며 조국혁신당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딥시크 같은 서비스의 등장은 중국의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인공지능 투자 위에서 일궈낸 성과의 집약체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재구성하는 AI 패권 경쟁이 선명하게 본궤도에 올랐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양강이 인공지능의 생태계를 서로 이끌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은 이제 기초과학을, 국방을, 교육을, 의료를, 법을, 문화체육을, 금융을, 경제를,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술 이상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바로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은 수직 하강 중입니다. R&D 예산 박탈은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정신을 고갈시켰습니다. 비상계엄과 동시에 전 세계 투자는 중단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담론 테이블에 올라타야 하는데 스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발표한 리포트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에 비해서 투자와 연구개발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기회는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구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추경,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작성해서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국가-AI-위원회가 신속하게 제1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22대 국회의 2024년 가장 큰 성과는 탄핵 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성과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토대로 이제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딥시크의 등장을 보면서 세부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민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움직여야 합니다. 갈라파고스 현상을 만드는 우물안 개구리 전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그 우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가-AI-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인 상황이니 더욱 그러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할 대응책이 바로 지금 나와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입시에만 매몰된 서열화, 수월성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뒤처지는 후진국으로 향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인공지능 생태계 문제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중 AI 패권 경쟁의 격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무지의 결과로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 교류에서 대한민국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논의 테이블에 어서 빨리 앉아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걷어내야 합니다. 경제통이라 불리는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국제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경제에 가장 악영향을 주는 불확실성만 높이는 일만 거듭하며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책적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에 딱 맞는 경제부총리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처벌을 위한 행동을 지금 바로 해야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이면서 청개구리처럼 반대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바로 받고 헌법재판관 구인체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을 시작으로 인공지능과 기초과학, 국방, 교육, 의료, 법, 문화체육, 금융, 경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인공지능 생태계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인공지능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서상의 성과로만 나타나는 예산 나눠먹기에서 체감형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로드맵을 그리겠습니다. 동시에 사용자를 보호하는 사회권 선진국 디지털권에 대한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미래로 가는 디딤돌 차근차근 놓으려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우연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최재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심판 사건이 줄비하게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다 제쳐두고 마은혁 후보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합니다. 민당과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의 이념적 편향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야권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위함이고 그 역할을 마 후보가 한 채 흔들림 없이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는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영배 헌법재판관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은혁 후보는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인민노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마 후보는 당시 지도부에서 이론교육,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 후보는 진보 세력의 정책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라고 하며 본인의 정책 이념을 스스럼 없이 기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민노련이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때에도 참여를 했고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 임용 이후에도 마 후보의 이념적 편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 후보는 친민노총 판결을 한 판사로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09년 국회에서 불법 농성을 벌인 민노당 당직자에 대해서 당시 검찰은 12명만을 약식 기소했지만은 마 후보는 노동운동의 동지애가 발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며 법관의 정치적 중위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은혁 후보는 2022년 한 기업의 노동조합이 스스로 민노총에 속한 금속노조에서 벗어나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자 했던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며 민노총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마은혁 후보의 과거 행정과 지난 판결은 그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한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니고 있는 판사라는 것과 편협한 진영주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 후보의 헌법재판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운동장은 이미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물들입니다. 여기에 마 후보까지 임명되면 총 6인의 헌법재판관이 진보 진영에서 추천한 인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헌법과 법률과 상관없이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마 후보까지 임명되면은 4명의 재판관이 좌파 사법 카르텔의 근원지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법 연구회와 그 후신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특정 사조직이 헌법재판소의 과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영배 재판관이 지난 2010년 SNS를 통해 자신이 우리법 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절친 관계에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또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입니다.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공익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은혁 후보를 신속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때문일 것입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것을 보면서 자신들만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8명의 재판관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충분히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40여 재판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재판과 다름없습니다. 헌법이 수호해야 할 헌재재판관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오히려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기각 과정에서 법리가 아닌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하며 헌재의 정치적 또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녀 후보가 임명된 후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헌법률 심사가 헌재에 제청되어 그것을 야권에서 추진한 6분의 헌법재판관이 인용된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셀프 사면을 헌재가 승인해 주는 것이고 결국 헌재마저 이재명 대표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웃음꼴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했고 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을 편애하며 편향적 판결을 내렸던 마 후보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그 저희와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헌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의 가치를 보여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 후보는 본인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직을 내려놓아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입니다. 우선 그 참석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이고요. 이혜민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강경숙 원내부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차규근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내란 동조자 최상목을 탄핵하라. 최상목 대행이 또다시 내란 특검법 제1을 요구했습니다.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이 공포하는 특검으로 내란의 모든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고 관련자 모두가 엄중히 단죄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은 또다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내란 가담자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한 달 전 최상목 대행이 쌍특검을 거부하며 내세운 명분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검의 추진과 임명 방식이 법률적, 절차적으로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당의 생터집을 그대로 인용한 핑계대기에 불과했지만 야 6당은 이를 수용했고 기존안을 대폭 수정한 법률안을 재발의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 대상과 범위 축소, 특검 규모와 기간까지 여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협상에 임하는 척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시간만 끌다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관심은 특검법 협상이 아니라 특검법 재의결 이탈표 방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수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체포협조 지시는커녕 경호처의 불법 저항을 방관하며 오히려 불법 저항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종일관 내란 동조 세력과 야권을 같은 잣대 위에서 거론하며 정치적 협상을 운운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결정 사항을 다시 여야의 합의로 돌려보내는 반헌법적 월권을 계속했습니다. 권한 행사를 자중히 해야 할 권한대행 취임 한 달 만에 무려 7번이나 국회가 결정한 사항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정 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자신의 거울인 윤석열 내란 수계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인내도 이제 끝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권한 대행을 확실한 내란 사태의 가담자이자 내부자로 규정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노름을 이제 그만 내려놓길 바랍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 뿐더러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민주당에도 요청합니다. 내란은 속히 종식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 조속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란은 극복되어야 하고 국민의 일상은 조속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뿐 아니라 내란 동조자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추적하여 끌어내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1동. 개혁신당 조휘진 대변인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논평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막아세우려는 시도입니다. 계엄 내란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허술한 공수처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수사불응과 방해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한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동안 우리 국민은 설 연휴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둥에 망언이나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트집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수사 대상을 6개로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법안을 수정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조차 남아있지 않은데도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내란 수계를 옹이하는 데에만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내팽개치고 내란 수계를 옹이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혁신당은 계엄 내란 사태의 역사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 후손에게 전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 없는 정의로운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원혁입니다. 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흠묘백묘론이 공산당 표현이라니 국민의힘은 쥐잡는 고양이 국적도 따집니까? 권현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말한 흠묘백묘론을 두고 중국 공산당 표현이라는 유치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쥐잡는 고양이 국적도 따집니까? 비유조차 경직된 이념 논리로 비난하는 권현세 비대위원장의 인식 수준의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긴박한 세계 경제 흐름 속에 윤석열의 실정과 내란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활로를 찾자는 야당 대표의 호소에 기껏 이런 수준 이하의 비난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얼마나 더 추락할 셈입니까? 이념과 진영을 떠나 흔히 써온 표현을 이용해 야당의 친중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야비한 속내도 한심합니다. 이런 구태 정치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입니다. 권현세 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역에서 만난 국민들의 냉담한 반응에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까? 지금 이런 말꼬리 잡기 색깔론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외면할 작정이라면 여당이라는 간판부터 내리십시오. 권현세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유치한 말장난을 당장 멈추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해 진지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김대식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입니다. 첫째,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사법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 하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이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 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기밀과 관련된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셋째,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처리는 정치적 정쟁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는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제2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이런 대통령 권한대행 더 두고 봐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구구절절 거부권 행사 사유를 늘어놓았지만 모두 헛소리일 뿐입니다.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아서 오라는 식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라고 했더니 거부왕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 이렇게 감히 평가를 하면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의 힘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내란 특검법은 절대 공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란 수사는 내란 수계 윤석열 그리고 이미 구속 기소된 수계급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검경지휘부 정도에서 그치자는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경고합니다. 최상목의 바람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떤 논리와 근거를 들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반대했는지 아니면 침묵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는지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포고령 외에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이 각 부처에 하달한 맞춤형 명령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말로만 반대했다던 한덕수, 최상목 등이 이를 어느 정도 실행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용산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벌써부터 불복할 태세인 국민의힘과 정광훈 등 내란 선동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의심해 봐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만행을 더는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탄핵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데 탄핵 추진 말고 답이 있습니까? 다음 달 3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최상목이 임의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 행위가 확정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헌법을 어기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우습게 아니 탄핵 추진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부총리의 무능력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전부터 곤두박질 친 경제 성적표로도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라는 징계를 주저할 경우 최상목은 더욱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해질 것입니다.
개혁신당 조희진 대변인 논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수사 불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상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던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비상계엄 직전의 회의에 대해서 그것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인지 사무임인지 정체조차 불분명했던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밀어붙였습니다. 애초에 국무회의 같은 법적인 절차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일수록 헌정 질서의 틀 안에서 원칙과 절차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건국 이래 우리가 지켜왔던 법치주의의 정신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공당으로서 원칙과 절차를 훼손하는 그 어떤 권력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권력과 힘이 아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상생하는 정치를 개혁신당이 국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겠습니다.